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한국 교회는 명절이면 더욱 외로움을 느끼는 이웃들을 돌보며 풍성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신천지 위장단체인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이 최근 개최한 행사에서 이만희 교주가 다소 어눌한 말투로 기념사를 전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찾아온 예멘 난민으로 인해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난민을 주제로 포럼을 열어 그리스도인부터 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교회 순례에서는 한국에 온 중국인들을 15년 넘게 섬겨온 서울 중국인 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때만 같아라 라는 속담처럼 가족들 간의 온정을 나누셨을 텐데요. 한국교회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소외 이웃들에게 풍성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광림교회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 23일 주일 오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들을 초청해 한가위 감사잔치를 열었습니다. 다 고생스러우실 겁니다. 또 말도 제대로 안 통할 때 있고 문화가 달라서 또 고생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광림 외국인 제자훈련센터 주최로 열린 한가위 감사잔치에는 에티오피아, 중국, 몽골, 러시아, 콩고 등에서 온 200여 명의 외국인들이 참석해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잔치상에 빼놓을 수 없는 떡과 잡채, 불고기 등 명절 음식을 즐기고 식사 후에는 윷놀이를 하면서 타향살이의 고단함도 잠시 잊었습니다. 명절에나 설날 때 나라 생각하면서 외롭게 안 하기 위해서 선물도 주고 서로 게임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너무 행복한 시간 만들어줘서 항상 고맙고 감동받고 있어요. 지글지글 고기 볶는 소리가 여느 시골 장터처럼 정겹습니다. 명절이면 해마다 소외 이웃들에게 달려가 식사 대접을 해온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는 사랑의 송편 나눔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운동의 송편 나눔잔치는 올해로 벌써 12회째로 독거노인들은 따뜻한 밥 한 끼에 가족의 정을 느낍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봉사양분들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아 봉사활동에 나선 가족들도 봉사활동이 주는 보람을 선물로 받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추석 당일 아름다운 교회 주방은 잡채를 버무리는 손길로 분주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고향을 찾지 못한 고시생들을 위해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뜻한 밥 한 상에 청춘의 고단함도 있습니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식사 제공을 해주면서 쉬지도 못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식사 봉사해 주시는 것을 보고 많이 감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 합격으로 보답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아름다운 교회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식당 문을 열지 않은 곳이 많아 학생들의 끼니 해결을 위해 기꺼이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청년들을 내 자식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성껏 준비해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도 잘 되고 애들이 이제 와서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갈 때마다 제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귀한 일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때만 같아라는 말처럼 한국교회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풍성한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를 전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신천지 위장단체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 HWPL이 최근 만국회의 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기념사를 전한 신천지 교주 이만희 HWPL 대표의 말이 중간중간이 끊기고 어눌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또 기념식에서는 지난해까지 신천지 2인자였던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 대표 대신 윤현숙 새 대표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지가 국제평화단체라고 소개하는 HWPL이 주최한 만국회의 4주년 기념식이 지난 18일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 도중 기념사를 한 이만희 대표의 말이 중간중간 끊겼고 발음이 불투명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많았습니다. 기념사 지구촌 평화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국회의 4주년 기념행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HWPL 대표 평화여사자 이만희입니다. 11분 동안 이어진 기념사 도중 단어와 문장 사이의 호흡이 자주 끊겼습니다. 특히 받침이 있는 단어의 발음과 영어로 된 단어의 발음이 불투명했습니다. 지난해 화성 종합경기장에서 열렸던 만국회의 3주년 기념식과 비교해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 일의 시작 때부터 만난 분들은 전한재 대통령과 대법원장, 각국 각 정치인들, 장관, 시장, 각국의 각 종교 대표 및 지도자들. 에티오피아에서도 아프리카 각국 대통령 연합인 아프리카 연합 AU와 유효의 유엔과 같은 곳 회의실을 VVIP 3층 주방에서 1931년생으로 올해 만 87세인 이만희 대표의 말투가 이처럼 어눌해진 것은 고령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인지 당일 피로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투로만 보면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과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만국회의 4주년 기념식에서는 신천지 2인자로 꼽히는 세계 여성평화그룹의 윤현숙 새 대표가 환영사를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열렸던 만국회의 3주년 기념식에서는 신천지 후계자로 유력했던 김남희 전 대표가 환영사를 했습니다. 세계 여성평화그룹 대표의 교체는 이만희 대표로부터 배도자로 낙인 찍힌 것으로 알려진 김남희의 퇴장을 의미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김남희가 욕심이 과했다고 봐요. 그냥 순리대로 좀 갔더라면 자연스럽게 권력 승계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걸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고 급진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고령의 이만희 대표의 건강에 대한 의구심과 2인자로 꼽혔던 김남희 전 대표의 퇴장이 신천지의 후계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남과 북의 종교인들이 올해 안에 평양에서 종교인 평화회의를 갖고 내년에는 서울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통령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지난주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홍정 총무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북의 평화 공조를 위해 민간 차원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무는 특히 민간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면서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남북 민간 교류가 차단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홍정 총무는 남과 북이 지닌 이질성은 갈등의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 조화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평화를 만드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를 찾아온 예멘 난민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난민을 주제로 포럼을 열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자고 말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여 명이 몰려오면서 난민 수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제주에서 예멘 난민을 돌보는 역할을 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난민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하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예멘 난민의 수용 여부를 놓고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지난 15일 23명의 예멘 난민들에게 1년 동안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줬고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461명에 대해서도 다음 달 안으로 심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
이제 난민들을 어떻게 우리 이웃으로 대하고 살아갈지 실질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 이런 가운데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난민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오랜 기간 난민 지원 활동을 해온 희망의 마을 정현주 센터장은 미국 볼티모어의 난민 수용 정책을 소개하며 난민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볼티모어는 난민들에게 꾸준히 일자리를 제공했고 그들을 환영하고 정착시켜 도시가 활기를 되찾았다며 우리도 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분들 예멘 사람들을 볼 때 우리를 해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쩌면 한국 교회를 한국 사회를 깨우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에티오피아에 거주하는 예멘 난민 모하드 샤루키 씨는 포럼에 참석해 예멘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예멘 인구 2,900만 명 중 2,200만 명 이상이 당장 절대적인 구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10분에 1명꼴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하드 샤루키 씨는 예멘 난민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 제주에 있는 예멘 난민들은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يبحثوا عن الأمن والسلام يعني. وأشكر بصراحة أشكر الحكومة الكورية وأشكر الشعب الكوري كمان عشان استضافوهم وأشكر الكنائس اللي هم على حسن الضيافة اللي عملوها. ربنا يبارك كوريا يعني. 포럼 참석자들은 예멘 난민에게 다가설 때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함과 선한 양심으로 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우리나라인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많은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족은 중국에선 주류 민족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언어가 통하지 않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교회 순례에서는 한족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서울 중국인 교회를 소개합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의 차이나타운 대림동에 위치한 서울 중국인 교회. 매주 이곳에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낯선 가락의 중국어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지난 2003년에 세워진 서울 중국인 교회는 한족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우연히 중국 민주화 운동가를 돕게 되면서 평생을 제한 중국인 사역에 헌신해온 최황규 목사는 한족들의 열악한 처지에 주목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데다가 민족 감정 때문에 중국 동포들과도 융합되지 못해 더 큰 차별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한족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족을 보호하는 공동체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가 조선족하고의 화합과 공존을 노력하고 또 한국인과 한국 사회의 화합과 공존을 두 가지 바퀴로 추구하는 것. 그래서 함께 이해하고 사는 방식으로. 중국인 교회는 제한 중국인들이 겪는 고통을 어루만지며 그들의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보상 문제를 비롯해 국제 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가정폭력 문제 해결 등 제한 중국인들의 각종 처우 개선과 차별 철폐에 앞장섰습니다. 제한 중국인들은 중국인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도와줘요. 서로. 중국에서 오는 사람이 이거 하나님 모르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여기 한국에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많이 도와줄 거예요. 최황규 목사는 제한 중국인들의 삶과 중국인 교회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기도 했습니다. 최 목사가 쓴 책 황하의 물결은 중국어로 번역돼 중국 본토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제한 중국인들이 중국 복음화의 역군이 될 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 개선,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자유의 정신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흡수해서 언젠가 중국 대륙으로 간다면 그들은 거기에서 진정한 복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
또 자유의 정신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파수꾼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중국인들의 고통과 눈물, 기쁨을 함께해온 서울 중국인교회. 중국과 한국을 잇는 가교가 되어 평화와 화합의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한 지방의 공직자들에게 한국의 기독교 침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는 중국 정부의 비밀 명령 문서를 발견했다며 그 문서에는 한국 기독교의 침입을 막고 지역에서 교회를 통제해 기독교를 장악하는 법 등이 기술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지난해부터 중국 내 한인 선교사들에 대한 공격적인 단속이 이어져 왔다며 한인 선교사와 중국 기독교인들을 간첩 행위와 반정부 활동으로 엮으려는 시도도 파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지난 13일 끝난 제103회 총회에서 교회개혁 실천연대 등 복음주의권 6개 단체를 연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연구 대상이 된 6개 단체가 예장 합동총회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공개 질의서에서 예장 합동총회가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이런 조사를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하고 단체의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연구를 제안하고 시행하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해명하기 바란다며 공교단이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연구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예장 합동총회는 6개 단체를 연구하겠다는 결정을 35초 만에 통과시켰다며 연구 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